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오늘은 영화 거미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직 극장 상영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팟캐스트 형식으로 화면 캡처 없이 쭉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무척 매력적인 작품이라 느낍니다. 이 작품은 보는 관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관객 각자가 다른 거미집 완성본을 가질 수 있는 열린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거미집엔 총 3가지 영화가 나오죠. 첫 번째는 김열 감독이 영화를 찍는 현장이며 이것은 컬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후반을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그간에서 촬영하고 있는 흑백 거미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 안에 하나의 영화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김열 감독 꿈속에서 상영되고 있는 3번째 거미집입니다. 재밌는 건 이 꿈속 작품 역시 흑백이라는 거죠. 사실 김열 감독이 후반을 다시 찍으려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 3번째 꿈속 거미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연히 여러 질문이 쏟아지죠. 과연 꿈에서 본 걸 똑같이 다시 찍는 게 가능한가? 그렇게 찍는다 한들 정말 걸작이 탄생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김열 감독은 왜 이런 꿈을 꾸는가입니다. 꿈을 꾸고 난 뒤 김열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찍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대로 찍으면 틀림없이 걸작이 된다. 이걸 알고도 비난이 무서워 외면하면 죄악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작품의 화두와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달콤한 인생에서 흔들렸던 건 나뭇가지도 바람도 아니라 마음이었던 것처럼 거미집 역시 한 영화 감독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화두가 다른 창작자들의 마음과도 이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김열 감독의 독백을 하나씩 쪼개어 보면 먼저 첫 번째 줄엔 고통이 보입니다. 작품 안에서 그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데뷔작 불같은 사랑을 제외하면 싸구려 치정극을 찍는 감독으로 관객과 평단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유일하게 인정받은 이 작품조차 신상호 감독의 시나리오를 훔쳐서 찍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입니다. 김열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쓴 시나리오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 감독이 화제씬을 찍다가 사고로 죽던 날 조 감독이었던 그는 신 감독을 구하는 대신 시나리오를 훔치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까지 알게 되면 그가 느끼는 고통의 뿌리가 단순히 평단과 관객의 인식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에 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세 번째 줄의 걸작의 반대가 왜 졸작이 아니라 죄악이 되는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김열 감독은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고 묻는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 재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그가 가장 힘주어 블랑세캉스로 찍으려는 씬의 핵심은 바로 신상호 감독이 화재로 죽던 날, 그러니까 자신이 시나리오를 훔치던 순간을 재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죄악이란 테마를 꾸준히 사용합니다. 신성필름 촬영소 세트장의 한 부분은 성당이며 고해성사를 하는 곳과 더불어 제일 꼭대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보이고 이 십자가와 김열 감독을 같이 잡는 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달린 이미지는 영화 후반 흑백 거미집 엔딩에서 거미줄에 매달린 여러 배우의 모습으로 또 한 번 재현됩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수정하기 전 흑백 거미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의 엔딩은 중 주인공 민자가 목을 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배우와 공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에 나오는 배우 모두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합니다.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스럽고 밉고 또 그럼에도 각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되는 지점을 곳곳에 배치해뒀습니다. 다만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점이 분산되는 느낌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많은 캐릭터를 잘 추스리고 모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초중반 이 배우들이 신성필름 촬영소로 몰려 들어오는 씬에선 영화가 팔딱팔딱 생동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촬영장에는 미도를 제외하면 누구도 재촬영
재촬영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재촬영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미도 역시 작품 전체보단 이 바뀐 시나리오의 여성 캐릭터에 꽂힌 것처럼 보이며 더 내밀하게는 그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땐 아쉽게도 잘 해내지 못하죠. 미도뿐 아니라 이 촬영소에 모인 여러 인물이 각자가 독특한 욕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현실이 아닌 영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어떤 면에선 김열 감독과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꾼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그는 특정 문제로 군대에 가지 못한 인물이지만 정작 그가 맡고 싶어하는 배역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자신의 욕망 혹은 컴플렉스를 영화를 통해 분출하고 해소하고 싶어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사실 전쟁 영웅이나 사냥꾼이나 총을 들고 있다는 건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총을 든 인물이 어떤 역할이냐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사냥꾼이 총알을 쏘는 슛과 영화를 촬영하는 슛이 겹쳐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냥꾼을 맡은 배우가 술에 취해 기절하면서 실제로 이 연기를 김열 감독이 합니다. 그는 완전히 역할에 도취돼서 흔히 메소드 연기라 부르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장면은 코미디로 표현되지만 김열 감독 입장에선 영화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이 되고 싶은 인물에 가까워지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또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호세는 흑백 거미집에서 바람둥이를 연기하지만 그는 현실에서도 바람둥이입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는 상대가 정수정 배우가 연기한 한유림으로 같습니다. 여기서도 균열이 일어나는데 흑백 거미집 속 호세는 한유림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인물이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유림에게 매달리고 진짜로 사랑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유림은 흑백과 컬러 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영화 안과 밖에서 모두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공간 이야기를 하면 우선 이 작품은 컬러, 흑백, 거미집 모두 1층과 2층을 구분해 사용하고 이 설정은 둘 모두에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 거미집은 1층은 세트장으로 촬영하는 장소라면 2층은 그 촬영을 구상하는 곳, 시나리오가 창작되고 돈이 돌고 촬영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접대하거나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 김열 감독이 이 작품의 후반을 다시 찍고자 하는 욕구도 공간으로 볼 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신상호 감독이 화재로 죽은 1층은 김열 감독의 죄책감과 열등감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장소입니다. 신상호 감독은 진짜 화재가 났음에도 영화 찍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더 신성화됐고 조 감독이었던 김열 감독은 데뷔작을 포함해서 그가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신 감독과 비교되고 조롱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김열 감독이 이 화재 씬을 굳이 롱테이크로 찍으려는 이유, 어려운 기술을 시도하고 그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그의 열등감과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흑백 거미집 2층에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로 들어가기 전 벽에는 수십 개의 거울과 액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화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욕망, 자의식, 죄책감, 컴플렉스, 인정과 성공 욕구가 합쳐진 결과물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이 작품에 이토록 많은 등장인물과 개인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이 김열 감독의 조각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저는 이 신성 스튜디오가 몇 번 극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이 시작되면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된다는 점과 또 촬영이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설정, 또 많은 사건 사고로 소란스럽더라도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이 되면 모두가 침묵하고 한 곳을 바라본다는 점도 그랬습니다. 재밌는 건 이 닫힌 공간이 외부에서 가하는 힘에 의해 열리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작자, 즉 돈을 쥔 백 회장이 등장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문공부의 최 국장이 방문했을 때, 즉 검열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영화를 완성한다는 설정입니다.
김지훈 감독이 자주 받는 비판, 심지어 이 영화에서도 진행 중인 비판은 스타일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 논의는 너무 과거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작품은 그의 필모 중 달콤한 인생부터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작품들은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인생 영화로 꼽힐 만큼 좋은 스타일을 가진 작품들입니다. 특히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평가는 비판인과 동시에 지금의 김지훈이란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품 밀정과 일랑은 부분적으로 독특한 점은 있어도 스타일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판을 거미집에 적용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거미집은 알맹이가 있는 작품이고 또 스타일이란 측면으로 봐도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찍은 작품이지 스타일에 매달리고 천착하는 작품과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꼽고 싶은 단점은 이 작품이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것만 이야기하면 이 작품은 영화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영화 현장에 관한 영화가 있죠. 가장 최근에 신선했던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또 영화를 찍는 감독과 그 감독이 꾸는 꿈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2분의 1 같은 작품과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또 거미집은 과거에 실제로 활동했던 감독과 영화 스타일을 차용하고 애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팀 버튼의 에드우드를 떠오르게 합니다. 거미집은 이 세 가지 테마를 모두 한 작품 안에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영화는 각 작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처럼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거미집의 엔딩은 각기 다른 형태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롱테이크가 완성되는 순간과 그것이 상영까지 이르는 건 영화 현장에 대한 엔딩이고 또 이 작품이 극장 상영까지 가는 굴곡 있는 과정은 그 시대를 이겨낸 선배 영화인들에 대한 존경도 포함되며 마지막 김열 감독의 정면 클로즈업은 한 창작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쪼개진 클라이맥스는 이 작품의 정서가 가장 고점이 돼야 할 때가 분산되며 또 관객에 따라선 이 작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영화 현장인지 그 시대인지 감독 개인인지 애매한 감상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무릎에 모두 대답한다는 점은 정말 김지훈 감독이 아니고선 시도조차 하지 않을 법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김열 감독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꿈에서 보았던 영화를 재현했는지, 그의 컴플렉스가 해소됐는지, 관객이나 평단이 아닌 그 스스로 이 작품을 걸작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대답은 송강호 배우 표정으로 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작품에서 좋아하는 씬 이야기를 하면 이 스튜디오 안에서 각 인물이 혼자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사용하고 있는 1.66대 1 비율은 그 시기 영화를 재현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스튜디오 안에 있는 많은 인물을 한 프레임 안에 오밀조밀하게 채우면서 쌓는 활력과 긴장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꽉 차 있던 프레임에서 인물 혼자만 남았을 때 그 인물에게 완전히 몰입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촬영이 모두 끝나고 스태프과 배우가 모두 빠져나간 세트장에 김열 감독이 혼자 남아서 빈 세트장을 바라보는 뒷모습이고 여기서 컬러가 흑백으로 전환되죠. 또 미도가 세트장 뒤에서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호세 역시 이런 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세트장 메인 위치가 아니라 촬영 장비나 소품을 두는 구석 자리라는 점도 인상적이죠. 저에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것이 의도됐건 우연이건 간에 그 혼자인 인물에게 찾아가는 건 감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김열 감독은 재촬영만 바랄 뿐 거기엔 뚜렷한 논리가 없고 또 그걸 강하게 추진할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떼쓰는 아이와 유사하며 심지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선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현장의 주요 인물이 좌절하고 그들이 혼자가 됐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카메라 앞으로 데려오는 건 감독이라는 걸 보여주며 이것만으로 그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열 감독이 혼자가 됐을 땐 모두가 세트장을 빠져나가며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작품은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 혹은 남은 것은 결국 완성된 한 작품, 영화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